내가 나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뜻한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시키는 거, 셀프 커맨드보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게 환경 셋업을 해놓고 조건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청소가 잘 안 된 공간은 뇌의 입장에서 암묵적 위협으로 느껴진다. 눈에 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뇌는 늘 이런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나올까, 저 밑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내가 계속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코티졸 분비량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2025년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거의 다 지나갔네요. 자, 이렇게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뭘 해야 되죠?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첫 번째, 청소 아닐까요? 청소와 정리. 사실 저도 매년 이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청소와 정리는 뇌를 어떻게 바꿀까? 자, 그럼 시작하면서 이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일까? 죄송하지만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뭐가 쌓이고 버리지 못하고 물건들이 늘어만 가는 스타일이고요. 약간 도라에몽 같은 스타일. 내 연구실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찾지 못할 뿐. 이런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진짜 찌질한 변명, 제가 뇌과학적으로 변명 한번 해볼게요. 나는 왜 청소와 정리를 못할까? 청소는 성과 행동이 아니라 조건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과 행동, 하나는 조건 행동. 성과 행동은 직접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행동이에요. 대표적인 성과 행동은 뭘까요? 내가 글을 써서 책이 나온다.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PPT를 만들었다. 무언가 산출물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성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조건 행동은 뭘까요? 조건 행동은 직접 결과를 내는 행동이 아니에요. 다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건들을 셋업해주는 행동을 조건 행동이라고 합니다. 러닝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조건 행동입니다. 내가 프로페셔널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러닝 한다고 결과물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러닝을 하면 우리의 뇌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주고 새로운 신경세포가 자라나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뭔가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결국은 러닝은 조건 행동입니다. 내가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조건을 셋업하는 것. 근데 러닝, 운동 또는 잘 자는 거, 수면 이런 거 말고 내가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셋업해주는 최상의 조건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소와 정리입니다. 그래서 저의 변명, 나는 조건 만드는데 시간 쓰기 싫어. 성과 만드는데 시간 쓰고 싶어. 청소할 시간에 글을 써. 정리할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이게 훨씬 좋은 행동 아닌가? 자, 지금 방금 되게 과학적으로 들리는 것처럼 변명을 했던 저를 한번 따끔하게 혼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행동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니? 책 썼어? 4년째 미루고 있지 않아? 성과 행동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왜 그런지 알아? 성과가 잘 나오기 위한 조건을 셋업을 안 하고 무조건 성과 행동을 해서 그런 거야. 조건 셋업을 해야 훨씬 효율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는 거 아니겠어? 아니, 나는 충분히 지금 성과 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슨 조건을 셋업해야 잘 나오는데, 성과가 나오기 위한 조건 셋업? 제일 중요한 건 청소와 정리지. 네가 그걸 못하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내 뇌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셋업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 행동이 뭐냐? 청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청소가 좋은 청소는 아니다. 지금부터 좋은 청소와 안 좋은 청소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는 뭐라고 그랬죠? 조건 행동이라고 그랬죠. 조건 행동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성과 행동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청소는 어떤 청소냐? 청소하고 나서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내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성과 행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청소가 좋은 청소다. 그럼 어떤 것들이 좋은 청소일까요? 짧아야 돼요. 30분 넘으면 안 됩니다. 빠르게 5분, 15분 안에 정리하고 필요한 거 하고 그리고 나서 성과 행동으로 넘어간다. 좋은 청소죠. 두 번째, 모든 장소, 모든 영역을 내가 다 각 잡고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성과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 책상 정리만 잘 돼도, 눈에 보이는 공간만 정리가 잘 돼도 성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안 좋은 청소는 어떤 청소냐? 청소 그 자체에 몰입해버려서 무한 반복으로 청소만 하고 있는 청소는 좋은 청소가 아니다. 청소 정리 시작하면 재배열부터 시작해요. 서랍 다 열어, 다 꺼내, 물건 다 늘어나. 이것만 1시간이에요 벌써. 그 다음에 뭘 하냐? 서랍이 작은 게 문제니까 나 지금 서랍장 하나 새로 주문해야 되겠어. 얘가 좋은가? 얘가 좋은가? 잠깐 몇 센치지? 몇 센치? 잠깐 갖고 와봐. 제가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청소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그날은 이미 다 갔어요.
자, 그래서 안 좋은 청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청소의 목표가 성과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청소의 목표는 도피다. 그러니까 좋은 청소는 일을 하기 위한 청소, 안 좋은 청소는 일을 미루기 위한 청소. 사실 제가 뇌과학자인데 청소 정리 잘 못하는 게 좀 찔리거든요. 왜냐하면 뇌과학적으로 꼭 청소 정리를 잘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소와 정리라고 하는 조건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성과를 잘 낼 수 있게 하는 뇌를 셋업시키는 걸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와 정리가 필요한 첫 번째 뇌과학적 이유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잡동사니가 많으면 뇌의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시각적 잡동사니, 영어로는 visual clutter라고 합니다. 클러터가 뭐냐면요, 내가 뭐 몇 개 물건 막 던져놔, 쌓아놔. 빨래가 이렇게 개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빨래 덩어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클러터예요. 이 비주얼 클러터라는 게 뇌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시각적 잡동사니가 많으면 뇌의 피로감이 올라가고요, 뇌의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시각 시스템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 시스템은 시각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을 보는 순간 이미 분류하고 정리하거든요. 내가 눈 안에 보이는 공간, 책상 위가 있는데 깔끔하다. 그럼 딱 보는 순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굳이 분류하거나 정리하는데 뇌의 리소스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물건이 놓여 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고 여기는 또 이게 쌓여 있고 저게 모여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뇌가 시각적인 정보가 계속 올라오니까 요 뒤에 요게 있나? 이게 있나? 이 물건 뭐지? 이건 저건 뭐지? 이 모든 시각적인 정보들을 어떻게든 처리해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 있으면 뇌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시각적인 잡동사니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내가 시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올라가고 딴 일에 주의 집중력을 써야 되는데 이것들이 분산돼 버려가지고 나의 능력치가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비주얼 클러터를 시각적 잡음이라고도 번역을 종종 하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잡음이 많이 끼면 어때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내가 보이는 공간 안에 클러터가 많으면, 잡동사니가 많으면은 소리를 들을 때 잡음이 많이 껴서 드는 것처럼 노이즈가 많다. 그래서 뇌가 괜히 쓸데없는 거 분류하고 정리하느라고 훨씬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소와 정리가 꼭 필요한 이유는 내가 신경을 써야 될, 주의 집중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에 더 길게, 더 집중적으로 나의 주의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자, 우리가 청소와 정리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정리되어 있지 않고 청소가 잘 안 된 공간은 뇌의 입장에서 암묵적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야에 뭔가 가리는 것들이 많다. 바위 뒤에서도 표범이 뛰어나올 수 있고, 늑대가 갑자기 나무 뒤에서 뛰어나올 수 있고, 이러한 종류의 공간에 가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도와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눈에 다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암묵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모두 다 초식동물은 아니지만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한눈에 들어오면 안정감을 더 많이 느껴요. 반면에 공간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어디선가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른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뇌는 늘 이런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나올까? 저 밑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공간 밑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뇌가 계속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코티졸 분비량이 올라갑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예측 가능성, 예측 불가함과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정리된 공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은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 이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하고 여기 넣고 이렇게 요리를 하면 되네 라고 예측 가능하게 어디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용을 할지가 잘 보이니까 뇌의 과부하도 훨씬 덜 걸리고 이게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근데 반면에 정리되지 않은 곳에서 요리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소금이 어디 있지? 다음에 소금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냄비가 좀 올라가 있는데 이거 타기 전에 이거 찾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훨씬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나의 행동들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거고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뇌 입장에서는 불안이고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와 정리가 우리 뇌 안에 어떠한 조건을 셋업해 주냐, 바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면서 내가 더 효율적으로 일들을 빠른 시간 안에 잘 해낼 수 있는 조건을 형성을 합니다.
자, 청소와 정리가 뇌에 주는 세 번째 효과는요, 통제감 회복과 동기부여 촉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뇌는 언제 동기부여가 잘 되냐? 빠른 결과가 나올 때예요. 뇌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기적으로 보상이 많이 올 수 있는 종류의 자극에 훨씬 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청소와 정리는 결과가 빨리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무언가 다른 결과를 내는 많은 행동들의 경우에는 내 행동의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청소는 내가 청소하고 나면 깨끗해진 게 바로 보여요. 그래서 청소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내는, 산출물을 내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자주 착각하는 이유는 청소를 해서 나온 변화의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게 일종의 산출물, 성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결과물, 좋아진 게 눈에 보이니까 뇌에서의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자극해서 이것을 보상처럼 느끼게 만들면서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좀 더 잘 되도록 도파민 분비 메커니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청소를 내가 했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행동을 했다. 내가 작은 성공의 경험을 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통제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서 이거 하면 되네, 이거 내가 했네 라고 하는 형태로 작은 성과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서 내 스스로가 가진 통제감을 회복하게 해주고 동기부여 메커니즘을 촉진시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청소와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뇌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셋업되기 때문이에요. 주의 집중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레벨을 줄일 수 있고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게 되는 뇌의 어떠한 과부하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더하면서 통제감을 회복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바뀌고 싶은 것도 있고, 나 올해도 다 갔는데 내년에는 이거 해봐야지 라고 저는 뭐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다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뜻하는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효율적이냐 하면, 내가 나 스스로에게 시키는 거, 셀프 커맨드보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게 환경 셋업을 해놓고 조건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거를 잘 듣지 않아요. 반면에 외부 환경이 변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것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이 온다, 또는 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 여기에 뇌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내 스스로 안에서 이거는 지금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부분의 사람은 반응도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킹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게 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놔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는 게 낫죠. 무슨 얘기냐, 밤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서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건 안 통해요. 침대에 들어가는 순간 스마트폰을 어딘가 다른 방에다 잠궈놓거나 충전기에다 꼽아놔가지고 내 손에 닿을 수 없는 장소에 있으면 누워있다가 스마트폰 귀찮다, 일어나게 그냥 자야지, 이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청소 자체가 많은 결과를 내는 사람으로 뿅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청소와 정리를 꾸준히 잘 하다 보면 내 뇌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뇌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셋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청소와 정리는 내 뇌를 위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 관리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청소와 정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진짜 청소 정리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꼭 청소와 정리를 잘 해내려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를 설득하듯이 청소와 정리가 뇌에 꼭 필요한 이유, 이런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뇌가 했어야만 하는데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클러터, 잡동사니가 내 주변의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뇌 안에도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새해가 밝아서 새로운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면 미련 없이 버리고 끝내지 못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뭘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궁금한 뇌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분의 뇌 안에 쌓여있는 잡동사니와 잡음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고 비워야 여러분 안에 새로운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고 또 여러분이 그 새로운 공간 안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 뜻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채워가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저보다는 청소와 정리를 잘할 수 있기를 그리고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한 해 동안 아쉬웠고 미련 남고 못한 것들은 깔끔하게 잊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에도 궁금한 일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